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1월부터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뉴스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분석합니다. 19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정체, 신흥국 시장에서의 큰 폭의 감소로 전년비 4% 감소한 9,200만 대로 예상됩니다. 2020년 수요도 미중 무역전쟁, 우한 폐렴 사태, 중동 정세,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치를 고려하면 3년 연속하여 감소가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세계 경제 동향과 글로벌 자동차 판매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은 마케터들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모든 조직위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신입사원 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시계열적으로 정보와 데이터 변화를 파악하다 보니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나도 모르게 생겨났습니다. 86년 그 당시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세상도 아니었고 회사 내에 있었던 것은 김웅서 교수가 쓴 자동차 공학이라는 책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자료실에 갔더니 일본에서 배달되는 일간 자동차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관찰했더니 아무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그 신문을 가지고 기숙사로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정도를 보고 났더니 일본 자동차 산업 관련 각사의 경영 실태, 신차 개발 내용, 신차와 중고차 판매 동향과 경쟁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일본 시장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런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신차 상품 기획을 하면서부터는 자동차 관련 기술 정보를 더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면서 더 폭넓게 시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 컨셉이나 상품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팔아야 하는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타겟이라고 불렀습니다. 타겟이 정해지면 개발하려는 차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를 경쟁사와 비교하여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포지셔닝이라 합니다. 개발하려는 차가 경쟁사와 세부적으로 경쟁하는 영역이나 소비자들이 마음속에 정해진 영역을 구분하고 정의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요소를 마케팅에서 타겟, 세그먼트, 포지셔닝이라고 하며 약자를 사용하여 흔히 TSP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래된 성경 같은 구절이지만 지금도 매우 강력하고 유효한 정의라고 생각됩니다. 이 요소를 가미하면서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동차 시장 분석은 지역별, 국가별, 메이커별, 모델별, 엔진별, 트림별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다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깊이를 추가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 19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분석과 2020년 전망입니다. 리먼 쇼크 감소했던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계속하여 증가하다 18년, 19년 2년 연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리먼 쇼크 후인 2008년, 2009년 2년 연속 감소를 했지만 GM, 도요타 등의 구조조정 성공과 선진국 시장에서의 판매 회복, 신흥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증가로 2010년에는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05년 6,600만 대였던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17년 9,600만 대를 최고점으로 기록하면서 2020년에는 연간 1억 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 수요를 견인했던 신흥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과 선진국 시장의 정체로 1억 대에 도달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년 글로벌 판매 대수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전년비 판매 현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국 시장에서의 19년 1월, 11월간 전년 동기비 판매 현황을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0.9%, 신흥국에서는 7.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 정도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 시장은 유럽을 제외한 전 국가에서 감소세이고 신흥국 시장은 브라질을 제외한 전 국가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종합된 지역 국가의 판매 대수와 보정하면 19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7,200만 대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향후 미중 무역 전쟁 추이, 우한 폐렴 이슈, 중동 정세, 세계은행이 제시한 국가별 성장률 예측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글로벌 자동차 수요도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입니다. 세계 자동차 2년 연속 판매 감소의 최대 요인은 세계 수요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왔고 실질 임금이 저하되고 고용 불안에 대한 심리가 확산되면서 구매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 성장을 견인해왔던 3급 도시 즉 내륙부 지방의 소비자들이 신차 구입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중국 자동차 판매는 전년비 8.2%가 감소한 2,577만 대였습니다. 수요 감소를 대응하여 자동차 각사는 판촉을 강화하여 왔지만 저가격대의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판매는 전년비 15.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계는 23%, 한국계는 14.6% 감소하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차이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처럼 판매 감소에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소하는 이들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작은 차 중심으로 양을 중시한 판매를 하면서 브랜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세계 제2위의 미국 시장은 1,700만 대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2년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19년 판매 대수는 전년비 1.2%가 감소한 1,711만 대입니다. 7월 이후 금리 인하로 자동차 할부 금리가 내려가면서 여름 이후에는 판매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반기의 부진을 보완하지는 못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미국, 일본 브랜드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 혼다, 수바루와 독일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성장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약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유럽, EU 27개국에서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비 1.2% 성장한 1,534만 대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전년비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판매가 전월비 27.7%로 대폭 증가하면서 19년 판매는 6년 연속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세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선수요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빅5 국가에서의 19년 판매는 독일 5%, 프랑스 1.9%, 이태리 0.3% 성장하였지만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각각 4.8%, 2.4%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 그룹별로는 폭스바겐 그룹이 전년비 3.1% 증가한 374만 대를 판매하며 부동의 1위를 계속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다이물러와 토요타가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하였고 현대차 그룹도 2.8% 증대하며 훌륭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유럽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 주요국 세제 인상 등으로 7년 만에 감소를 예상해 봅니다. 자동차 판매는 성장, 감소, 팽창의 시기를 지나 수축기로 접어든 양상입니다.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업체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 부담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인원 조정과 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과 업체 간 재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